11월 24일 금요일이네요. 네. 일단 오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시장도 안 좋았고, 특히나 이 연기금이 헬스케어를 엄청나게 팔았네요. 그동안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였던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5일선 이탈하면서 오늘 조금 예상보다는 좀 크게 하락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일단은 정권사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쯤에 주말쯤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대차 오늘의 이슈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었고, 일단 홀딩스 자사주 쪽에 대한 부분 일단 또 공시가 나왔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잔고는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매일 나오는 공매도 수량은 그죠 의미가 없고, 현재 공매도 잔고 236만 주, 전일 247만 주 대비해서 대략 11만 주 가량이 줄어들었고요. 대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트렌드,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계속 감소하고 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100만 주대였던 공매도 잔고가 56만 주, 전일 59만 5천 주 대비해서 대략 한 3만 주 가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 상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현재까지 오늘까지 자사주 체결 현황, 셀트리온 131만 주 신고했죠. 현재까지 88만 5천 주 체결이 되었네요. 체결률 67%대. 최근 들어서는 그죠. 오늘은 조금 체결 100% 체결했네요. 그나마 연기금이 매도하면서 그 물량을 조금 자사주로 좀 뒷받침해 준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한 2.8%대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일단 다음 주 신청 수량 13만 2천 주, 마찬가지 매일 기준상으로 최대 수량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대략 50만 주 정도 되네요. 50만 주에 대한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마찬가지 132만 주 신청에 지금 현재까지 93만 7천 주, 체결률 71%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도 100% 체결했네요. 오늘 연기금이 헬스케어 쪽으로 10만 주 가량인가요? 그 정도 매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도했죠. 신청 수량 마찬가지 다음 주 월요일날 최대 수량으로 신청을 했고요. 일단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만 주, 아까 셀트리온은 50만 주, 헬스케어는 40만 주 가량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의 조금 긍정적인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자사주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은 대략 50만 주, 헬스케어는 40만 주 가량 남아있죠. 그리고 두 번째 홀딩스, 최근에 들어서는 그죠, 홀딩스가 그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공시 나온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몇천 주 정도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정도라고 하면 여전히 매수 여력은 그래도 한 500억대 정도에 대한 여유분은 대출 금액에 대한 여유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대출어음에서 5,500억에 대한 한도를 만든 부분이 있었죠. 요걸 또 자사주로 활용할지 아니면 활용 안 할지는 요걸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세 가지 수급, 긍정적인 수급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부정적인 수급은 그죠, 연기금입니다. 이 연기금이 그죠, 셀트리온 1% 지분 공시 나올지 아니면 건방에서 할지. 일단은 헬스케어는 지분 공시 대상이 아닌데 여하튼 오늘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주말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장전이었죠. 장전부터 좋은 소식이 나왔죠. 물론 이 소식이 주가를 움직일 만한 소식 부분은 아닙니다.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 유럽 품목허가 신청했다라는 좋은 소식. 미국, 한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오리지널 주요 적응증으로 허가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약 12조 6,800억 규모의 글로벌 시장 공약을 박차하겠다. 유럽 시장이 대략 전체 시장이죠. 해외 주요국 진입 절차 순항 중이다.
2025년까지 11개 제품 라인업 구축할 거고 2030년 매출 12조 목표에 순항한다. 유럽 쪽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신청. 이번 허가 신청은 CTP4I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셀트리온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 총 13국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했다 해서 CTP4I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한국, 유럽 등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며 기존 강점을 보이던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 치료제는 물론 안과 질환, 천식 두드러기, 골다공증 치료제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글로벌 지역 내 영향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안과 질환이 아일리얼이고 골다공증 일단 프롤리아죠. 네, 전식 두드러기가 졸래요. 한편 셀트리온은 앞서 출시한 램시마, 램시메드시에 트룩시마, 허즈마,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등 6개 제품의 신규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총 11개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2030년 매출 목표 12조 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리제너는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 시밀러 출시를 늦추기 위해서 13조 아일리아 시장에서 리제네논, 셀트리온에 이어 삼바에피스에도 소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삼바에피스에 한 1, 2주 전인가요? 또 소송 소식이 나왔죠. 그 건이랑 일단 또 다른 듯한데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를 보유한 미국 제약기업 리제네논이 삼바의 자회사 삼성바이오피스를 상대로 미국 사업부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죠. 일단은 리제네논 상대로 해서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또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1차, 2차 승소를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난 8일 웨스트 버지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셀트리온을 상대로 아일리아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앞서 5월에는 서울중앙지검법원에 삼바와 삼바에피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예방 청구 소송을 걸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해당 소송은 리제네논이 국내 업체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그죠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늦추기 위한 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셀트리온 쪽이랑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홀딩스 쪽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임원 주요 주주 특정권 상향 보고서에서 셀트리온 홀딩스 쪽에서 또 매수를 한 부분입니다. 과거 대비 상으로는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고요. 3,000주. 직전 보고서가 11월 16일, 이번 보고서 11월 24일에서 3,000주 가량만 매수했습니다. 17일 1,000주, 20일 1,000주, 그리고 21일 1,000주에서 3,000주. 과거에는 그죠. 몇만 주씩 일단 매수를 했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주말에 시간이 나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이전 보고서 11월 16일, 기존에 24%대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한 8일 정도에서 6,000주가량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은 3,000주, 헬스케어는 6,000주, 17일날 2,000주, 20일 2,000주, 21일 2,000주에서 6,000주 체결을 했고요. 아까 전체적인 수급 현황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사주랑 홀딩스랑 그리고 5,500억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연기금이 일단 문제입니다. 그죠? 합병, 호실적, 겹경사에도 셀트리온 목표 주가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PPA 상각 등 단기 실적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시장에 알려진 부분이긴 한데 요게 아직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PPA, 판권에 대한 상각 부분. 자, 요게 제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상각 규모 추정이 어렵다. 재고 자산 소진에 따른 원가일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판권에 대한 상각, 상각 부분이 제가 그 서울 간담회 할 때 참석하면서 그 IR 팀장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만큼 PPA 상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램시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뭐 거의 10년 조금 안 되게 계속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판권에 대한 상각 기간이 뭐 지났다라고 그렇게 비슷한 뉘앙스로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뭐 회계 쪽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네. 일단 다른 분야 대비해서 해서 전체적으로 과거부터 오랫동안 팔렸던 뭐 램시마, 트룩시마, 뭐 후즈마 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게 뭐 상각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불확실성인 건 맞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후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정권가에서는 기업 인수 가격 배분 상각이 합병 뒤 주가의 관건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합병의 PPA 상각 규모가 수천억에 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네, 수천억대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잘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수천억대 부분은 나올 듯 하고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대로 우리 12월 28일이 합병 기일이죠. 아마 12월 29일 날 합병 후에 재무제표가 나올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이 조금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았고 그죠. 주가도 조금씩 올라가는데 여하튼 연기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부분은 쇼커버링. 이들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건 합병에 대한 기대감과 호실적 덕분이다. 셀트리온 그룹 지난 8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연내 합병하겠다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해 원가를 절감하겠다라는 뜻이다. 셀트리온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1개월 전 9천억에서 9,400억으로 개선된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권사 애널들 이들 종목의 목표 주가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일단 목표 주가 최근에 신한정권에서 까내렸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요 영업이익 규모가 그죠. 영업이익 규모가 내년에 일단은 레인지가 7천억대에서 많게는 1조 3천억대.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편차가 엄청나게 큰 이유가 상각 규모랑 재고 자산 그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합병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두 종목의 목표 주가를 올린 애널리스트는 리포트는 전무하다. 가장 큰 이유는 PPA 상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PPA 상각은 회사가 타법인을 인수할 때 영업권,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해 웃돈을 얹어주고 나중에 이를 상각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한 애널리스트는 합병에 따른 PPA 상각 규모를 지금으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문제라며 인수 완료 뒤 회사가 구체적인 상각 규모를 산정해 공개해야 목표 주가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PPA 상각으로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합계 수천억에 이를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애널리스트. 삼바의 삼바 지분인사를 보면 PPA 상각 규모가 3조 원이 넘는데 이를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라며 상각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반영한다며 분기당 400억에서 500억, 1년 이상 계속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맞는 사항이죠. 네.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수천억 규모의 PPA 상각이 필요할 텐데 이를 단기간에 다 반영할지 장기간 나눠 반영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는 12개월 목표 주가를 산출하기가 어렵다며 두 법인이 갖고 있는 제품 재고의 원가율이 다른데 합병 초기에는 원가율이 높은 재고 자산이 먼저 소진되기 때문에 내년 매출 원가율 증가가 불가피하다라는 점도 변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기존의 헬스케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 원가율 자체가 높죠. 이게 먼저 소진이 되고 일단은 합쳐지더라도 그죠. 일단은 기존 재고 자체가 먼저 소진되는 부분. 그래서 요게 아무튼 네, 두 가지 재고 자산 부분이랑 PPA 네, 가장 큰 변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 0.73% 하락한 2496. 네, 5일선 아래에서 음봉으로 진행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12 마찬가지 5일선 살짝 걸치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시장도 좀 안 좋았네요. 아시아 증시도 홍콩이 1, 2%대 급락했고 일본만 올랐고 환율은 또 1,300원 올라섰습니다.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급표나 뭐 그동안 사던 외인들이 오늘은 좀 2천억대 팔았네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개인만 매수했고 수급이 안 좋으면서 시장도 빠졌고 예탁금 전일 대비 1,400억 감소한 47조 8천억, 신용융자 16조 9천억대에 마무리되었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삼형제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1.71, 코스닥 제약 1.14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그죠? 조금 안 좋았습니다. 삼바도 1%대 빠졌고 셀트리온 2.83% 하락한 16만 8천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51만 4천주에 165%대 거래량 늘면서 그동안 좋은 모습 보였던 부분을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시가가 0.12 강보와 고가가 17만 3,200원, 저가가 16만 7천원에서 마이너스 3.41. UBS가 셀트리온은 팔고 그죠? 헬스케어는 샀죠? 네, 헬스케어는 사고 셀트리온은 UBS가 매도 1위, 신한, 모건서울, 모건스탠리,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 또 팔고 있고 NH자사주 공매도 수량 처음 100주에 0.2% 의미 없죠. 자사주 아까 보셨던 대로 오늘 100% 체결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죠? 조금 헬스케어는 일단 건방이 왔죠.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은 아직 쌍봉의 건방까지는 조금 안 왔지만 그죠?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면 76,000원 라인대, 76,000원 라인대, 77,000원 라인대 약간 쌍봉 근처까지 왔습니다. 쌍봉 근처까지 왔다가 오늘 좀 빠졌죠. 제약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쌍봉 근처에서 빠졌습니다. 요거 단순하게 요거 쌍봉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약간 떨어진 부분인지 일단은 셀트리온은 쌍봉 가격이랑 조금 거리가 있지만 헬스케어랑 제약은 쌍봉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조금 빠져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수급 현황 셀트리온 안 좋네요. 개인, 외인, 기관 모두 팔았습니다. 35,000주, 55,000주, 40,000주. 오늘 연기금 또 팔았죠. 35,000주. 갑자기 매도세가 갑자기 많이 나왔고 이번 한 주 외인 64,000주, 기관 95,000주. 일단 이번 주는 개인만 50만 주 팔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자사주가 34만 주 거의 맞아갔고 연기금이 58,000주 정도 매도. 연기금의 매도세 요거 계속 봐야 될 듯 하고요. 헬스케어 3.4% 하락한 73,8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80만 주에 290%. 시가가 보합, 고가가 76,500원, 저가가 마이너스 3.6에서 73,600원 부분이고요. 신한, 모건서울, 모건서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또 최근에 또 팔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UBS는 또 반대로 헬스케어는 담아가고 있고 공매도 수량 1200주에 0.1% 의미였고 자사주 100% 체결되었죠. 아까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그죠? 여기 76,000원, 77,000원 라인대가 쌍봉, 쓰리봉 가격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아무튼 굳이 77,000원 위에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일단은 맞고 떨어졌습니다. 제약도 마찬가지 부분이었고 수급 현황 외인 5만 주, 개인 4만 4천 주 샀고 기관이 무려 24만 주를 팔았습니다. 24만 주 판 거 중에 연기금이 10만 주를 팔았죠. 이게 그죠?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셀트리온을 더 팔면 그죠? 일단은 1% 지분 공시 변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헬스케어를 또 팔 수 있는 상황이겠죠. 연기금의 일단 좀 매도 부분 쪽에도 일단은 주말에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쳐지면서 그죠?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셀트리온을 더 팔자니 지분 변동 어떻게 보면 또 헬스케어를 많이 판 이유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한 주 수급 외인만 샀습니다. 43만 주 개인 38만 주 기관 38만 주 매도 연기금도 13만 8천 주 매도세가 나왔고요. 제약 4.9% 하락한 85,7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30만 주에 164%대 시가가 0.78 강보와 9,900원 고가가 91,000원 0.89 저가가 마이너스 5.1 85,600원 메릴린치 신한
공매도 224주 뭐 큰 의미 없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요거도 몇 번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 가격대에서 일단은 조금 내 조정이 한 2, 3%대, 3, 4%대 나오면서 수급 현황, 네, 오늘 외인 37,000주 샀습니다. 외인은 계속 사고 있고, 기간 12,000주, 개인 16,000주 팔았고, 이번 한 주 외인 149,000주, 기간 128,000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그죠.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PPA 삼각 규모, 이 맞습니다. 네. 일단은 변수, 아까 PPA 삼각 규모랑 재고 자산,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8일 합병기일, 29일 날 합병 후에 재무제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아무튼 자사주, 뭐 수급에 대한 부분, 네. 자사주, 홀딩스, 그리고 추가 5,500억. 마이너스 요인 연기금 봐야 되고, 연기금, 헬스케어를 많이 팔고 있는 부분.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와 제약은 거의 쌍봉, 쓰리봉 가격에 근처에서 오늘은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 오늘 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최악보다는 좋긴 한데 그래도 암이니 그죠. 저희가 원래 소견은 췌장암 쪽으로 한 4기 정도를 소견을 받고 이제 검사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췌장암이 아니고 대장암 4기, 대장암 4기로 일단은 뭐 거의 뭐 판결이 났습니다. 뭐 전이가 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악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암에다가 또 사기라서 네, 그렇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